오늘 마침 권영철 기자 기자수첩에서 이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주말 사이에 말입니다. 네. 다른 선거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만큼 큰 이슈가 됐단 말입니다. 고승덕 후보 논란. 그렇죠.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사실 좀 이른바 깜깜이 논란할 정도로 정몽준, 박원순 후보가 뜨겁다 보니까 관심 밖에 좀 밀려나 있었거든요. 시 교육감 후보는. 예. 그러다 갑자기 주말 사이에 캔디고 씨의 페이스북 글이 공개되면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이 돼버린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어디서부터 좀 얘기를 끌어가야 될까요? 어쨌건 캔디고 씨가 제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자신의 피부치도 가르치려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한 도시의 교육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의문 제기잖아요. 딸이 그러니까 제기했습니다. 전처와 사이의 딸이. 전처 이혼했지만 딸은 딸이니까.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고성덕 후보가 저는 딸의 글이 고 박태준 회장의 아들과 문용린 후보의 야합에 기인한 것 아닌가.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다시 기자회견을 연 거죠. 네. 문용린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문용린 후보 얘기는 이제 찬찬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제 공작정치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쨌건 선거니까 우리가 뭐 개인 가정사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는 것이고 고성도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이 되겠다고 나선 분이니까 이게 공작정치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럼 이게 왜 공작정치 논란이 있느냐 이제 그 이면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거기서부터 얘기를 풀어가 볼까요? 그러면 자 공작정치라고 고승덕 후보가 주장을 한 그 배경 근거는 뭔가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황 증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고성도 후보는 일단 저는 지금 또다시 공작정치의 폭풍 속에 외로이 서 있다면서 저희 자녀를 이용해 저를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정치에는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고성도 후보가 얘기한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겁니다. 문용린 후보와 박태준 명예회장 일가의 관계가 2대째 내려올 정도로 끈끈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고성덕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냐면은, 고 박태준 명예회장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국무총리도 했고 자민련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를 할 시절에 지금의 문용린 후보가 교육부 장관을 했는데 함께 같이 내각을 같이 있었다. 그리고 박태준 회장 사망 시에 문 후보가 장례위원을 맡았고 박태준 그 명예회장의 아들 박성빈 씨와는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로 함께 재직하게 됐다. 가까운 사이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가까운 사이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런 시기에 박태준 회장의 아들 박성빈 씨가 문용린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국에 있는 조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 고성덕과 싸워줘서 고맙다. 이게 우리 집안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캔디고의 이모나 외삼촌 뭐 등 사촌 등 전체의 가족들이 이제 격려를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작정치의 정황이다. 그리고 캔디고의 글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뭐 외삼촌인 박성빈 씨가 전화를 해서 글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 예고까지 했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게 사전 준비된 뭐 자기를 끌어내리기 위한 공작정치가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정황상 그러니까 공작정치가 분명하다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상대 후보 문용린 후보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상당히 강경합니다.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한 고성덕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오늘 고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문용린 후보 측 황석연 소통실장은 고 후보의 공작정치 의혹 제기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정황 외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늘 고소를 할 것이다 얘기를 밝혔는데요. 문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고성덕 후보가 주식 작전 세력이 작전하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자신의 허물을 듣기 위해 역공작을 하는 것이 가정스럽다. 뭐 고성덕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후한무치하다.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공격을 했어요. 주식 작전 세력 얘기는 고성덕 후보가 주식 전문가로서 많이 출연했죠. 그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고성덕 후보가 부끄러움을 알고 후보직에서 사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질이 나쁘다. 교육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격렬하게 비판했네요.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팬티바람으로 도망간 것이나 예. 자녀들을 내팽개친 고성덕 후보가 뭐가 다르냐. 묻히기만 점에서 같지 않느냐. 이준석 선장이다란 말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캔디고 씨, 그러니까 고성덕 예. 후보 딸 입장에서는 이 공작정치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제 처음 제기했던 건 캔디고 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겨레 신문과 이메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예. 거기서 밝힌 내용은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것을 말했을 뿐 저는 27살 성인이고 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다. 공작정치 아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다. 이 얘기죠. 그걸 반박하는 거죠. 예, 예. 저는 그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를 그라고 표현했죠. 그에 대해서 어떤 악의도 품고 있지 않다. 제가 편지를 썼던 유일한 의도는 그가 자신의 자녀들의 교육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서울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이것이 교육감 선거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믿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네. 어떤 정보가 유용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달려있다. 유권자들이 판단해라. 난 정보 제공한 것뿐이다. 네. 없는 사실 얘기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고승덕 후보가 이 얘기를 듣고 네. 내가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자식들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니다. 네. 하면서 또 해명을 했어요. 사실 조금 아픈 부분이긴 할 텐데요. 캔디고 씨가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화와 인터넷이 있지만 고성덕은 나와 내 동생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생일날 전화를 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었고 뭐 그런 등등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성덕 후보는 모든 것이 나의 부덕의 소치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가졌을 저에 대한 미움에 대해서도 저의 잘못임을 인정한다. 예, 일단 잘못은 인정한다. 여기까지는 예.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랬는데 이제 딸이 한국에 들어올 때 만났다. 딸과는 가끔 카톡과 전화했다. 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딸과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바로 잡고 싶다. 예, 예. 그러면서 카카오톡에 대화 내용을 공개를 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페이스북 글에 올라가기 전 4일 전에 카카오톡을 한 건데 그 내용 일부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캔디고가 이제 자신과 동생의 나이를 잘못 언급한 점. 캔디고가 27인데 30이 넘었고 20대 후반이 되는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딸내미 이름도 나이도 모르냐. 이런 얘기하고 예. 또 뺏긴 것처럼 느끼면서 살지 말고 자식에게 잘해봐라. 멀쩡히 살았는데 왜 모른 척하냐. 그 부분 그러니까 캔디고 씨의 페이스북 글과 일맥 뭐 비슷한 내용의 대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대화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 부분 한 부분 더 언급할게. 고성덕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양육권을 뺏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예, 사실 변호사인 고 후보가 양육권을 뺏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고 후보 쪽에 물어보니까 고 후보 쪽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밝히기 어렵다. 가정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고 후보 측에서는 지금 이게 말 못할 상황이지만 뭔가가 굉장히 복잡한 가정사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예. 뭐 김진호 선임 기자가 대리사회 얘기도 하고 뭐 했는데 그런 얘기 했다시피 그런 부분들 가정사회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뭐 가족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결국 이제 선거 전국에서 이런 일이 불거지면서 공작 정치 논란도 제기되고 네.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자체가 선거 전국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사실 그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까지는 고성덕 후보가 줄곧 1위를 달려왔습니다. 예, 예. 이제 그까지는 뭐 사실관계가 맞고 그리고 서울 교육감 선거는 고성덕 후보와 현 교육감인 문용린 후보 그리고 민주진보 단일 후보인 조현 후보의 3파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어쨌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인 모양입니다. 민심이. 예, 그래서 지금 뭐 엎치락 덮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누가 앞서고 뒤치고 있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말은 네, 못 예, 하겠지만은 상당히 요동치고 있고 이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간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예, 예. 혹시라도 사퇴할 가능성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완주한다라고 명백히 얘기를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완주한다. 예. 저희가 고승덕 후보와 또 딸인 캔디고 씨 양측의 인터뷰 요청을 주말 내내 했습니다만 인터뷰까지 나서서 하고 싶지는 않다는 더 이상 가정사를 이제 더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저에게 밝혀왔다는 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배경 주말 사이에 일어난 논란의 배경들 오늘 함께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 기자. 네.